about 5 years old. Everything he did, everything he did not true. Every 아직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무섭고 제발 이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엄마가 잘못했으니 저를 잡아가시고 우리 두 아이들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국민들의 관심을 뜨겁게 달궜던 새 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인데 어제 한 방송에서 저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동윤 차장. 네. 어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기로는 이 아버지로 알려진 분이 성폭행을 하고 뭐 추행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알려졌었고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반전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잠시 보신 것처럼요. 과거에 이 40대 여성과 10대 두 아들 이렇게 3명이 아버지이자 남편 그런 그 목사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내지는 성매매를 강요해당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밝힘으로써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요. 어젯밤 한 방송에서는 이 세 사람의 주장에 어떤 배후가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누가 뒤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가공이 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까지 강하게 제기한 상황이라 여론이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이 엄마 측에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공개하면서 방송 중지를 요청했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방송이 어제 밤에 나갔는데요. 네. 방송이 나가기 이틀 전부터 방송사를 찾아가서 당신네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으니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방송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을 강행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둘째 아들의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썼다고 주장하는 일기장이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개한 내용입니다. 일부 프린트가 돼 있는 내용들도 좀 적혀 있고요. 아버지를 지칭하는 허목사 네. 그리고 형 뭐 이런 관계도가 그려져 있고요. 뭐 학교 화장실 7번 이상 아마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의미하는 듯한 그 문구가 되겠고요. 그 범행을 실행하기 이전에 수면제나 흥분제 내지는 마약을 강제 투약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런 문구들도 일기장이라고 주장되는 저 종이 안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쭉 알아보니까 이 주장이 다 믿을만하지 않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새 모자는 이 관계된 사람들을 형사 고소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피해자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성매매, 성폭행을 당했다. 나이 어린 남자 아이들까지도 성폭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여과없이 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주장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입증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물어봤지만 별달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봐도 아이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몸에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같은 증거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강제로 투약당했다는 마약, 최음제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도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그런 범행들이 있었다면 병원에서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누리꾼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누리꾼들이 애초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공분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하면서 이 세 모녀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새 모녀의 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냐고 하면서 새 모자를 강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정말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제 방송하는 과정 중에 뭔가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반전 드라마로 만드는 그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 그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괜찮으시면 5분만 좀 나갈까요? 네. 내 말좀 막지. 내가 말하다가 저기 엔지 색깔 저 이상한 애한테 왜 그러냐? 야, 이거 바로 카메라 다치지. 내주세요. 마이크가 바로 앞에 있는데. 내주세요. 그 사이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You were very persuasive. 좀 당황스러운 장면인데 백성문 변호사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지금 영상을 좀 보면 뭐 저 3명 모자의 얘기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카메라가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하면 안 될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뭔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느냐, 뭔가 의심스러우면 어떡하느냐, 뭔가 굉장히 불안한 그 모습을 좀 표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면에서 보면 일단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뭐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현재 무혐의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주장들이 거짓일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인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면 일단 그 부분은 무혐의로 종결이 돼서 더 이상 논란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문제는 그 후속으로 지금 나와 있는 뭐 아동 뭐 학대 문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이제 무고죄로 또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허위 고소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 무고죄 조사를 할 때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이동일 차장. 네. 그러면 이 새 모자의 주장,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하나씩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새 모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성폭행 내지는 성매매 당하는 과정을 남편 허모 목사가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걸 인터넷에 유포시키면서 판매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이 이런 내용을 고소 접수를 받고 나서 남편 허모 씨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이런 것들을 모두 압수수색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그 어떤 물건들에서도 이런 동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현재까지도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서도 이 새 모자가 찍혔다는 음란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핵심적인 증거가 지금 없다. 그렇습니다. 그거네요. 자, 두 번째 의문점. 재력으로 무마한 성폭행 사건. 이 내용은 시아버지도 역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 목사가 관련된 성추문이 있었다.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역시 돈으로 인해서 이 수사기관과 언론과 법원까지 모두 매수당해서 처벌이 되지 않고 무마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한 일간지가 이렇게 당시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사이비 목자가 이렇게 육신은 썩는 것 정조 버려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예. 성추문을 일으켰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이 내용 가지고 유죄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여기 과정에 어떤 돈과 관련된 일은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목사분도 현재 좀 목회 일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남편 호모 목사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서 피자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방송에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시아버지로 지목이 된 허모 목사는 여전히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세 번째 의문점. 300명 이상에게 성폭행 당한 아이들. 자,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지금 해주시죠. 그 아이들이 직접 얼굴을 가리긴 했습니다만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고 아버지가 아는 난 모르는 아저씨들이 자신을 성폭행했다. 이런 주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 사람 숫자만 해도 수백 명, 300명이 넘는다라는 게 아이들과 엄마의 주장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아이들 몸에는 정말
장애, 영구장애가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예. 아이들을 지금 방송이나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해자로 지목이 된, 주장을 통해서 지목이 된 허목사, 그 남편이고 애들의 아빠가 되죠. 이분은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년이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애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저만큼 컸을까? 우리 애도 저만큼 컸을까?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는 내가 너무나 울어도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이제 머리도 이렇게 치고 와이프도 막 이렇게 핥히고 그래서 막 삼촌은 나무 그려졌어요. 체포를 했겠죠. 엉덩이 때리고 그 정도죠. 첫째는 좀 솔직히 많이 혼났어요.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요. 하지만 이 세 모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불미스러운,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 양육권은 모두 어머니이자 자기 아내가 가지고 갔는데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죠.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마자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게 허목사의 주장입니다. 예. 자,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이 성폭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야기 장면도 어제 보도가 됐는데 그 장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갔다고 하면서 그게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몇 년 동안 저한테 성폭행을 했으니까 제가 정확히 얼굴을 기억나는 거죠. 우리가 가족끼리 했던 그 성관계 아니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관계 제 엄마도 성관계를 할 때도 있고 나는 사람 죽인다고. 백성문 변호사님, 네. 좀 뭐 애들이 막 어떤 얘기를 지어내서 막 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시청자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그래서 해요. 최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세모녀가 거짓말할 리가 있느냐로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300명 이상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저렇게 정신적으로 소위 좀 멀쩡해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뭐 인터넷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네티즌 수사대들은 거의 전 세계 경찰보다 최고입니다. 예. 그런데 전혀 드러난 바가 없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니까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결국 과거에도 돈으로 무마했으니 이번에도 돈으로 무마한 거다라는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현재 이 아이들의 진술이 본인들이 겪었던 일을 진술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주입식 그런 교육 같은 것을 받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사실 그 부분을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이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지금까지 수사 과정이나 나와 있는 증거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이 아이들과 이 어머니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중요한 것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무속인이 배후에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 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장면이 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 장면도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다 섹스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저 아시죠? 와이프잖아요. 혹시가 누구야? 우선 여기 잘 살잖아요. 혹시 성폭행 성매매한 걸로 동생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가 걔가 누군데요? 아, 우리 다 관계 있잖아요. 여기 마을 사람들이랑 다 섹스하고 살았잖아요. 이상한 소리야. 이 아줌마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여기 좀 이상한 소리 와서 좀 잡아가지고. 형한테 전화해. 저쪽 가서 저쪽 가서. 그래, 형이 그런데 이 다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안 돼. 이도현 차장. 네. 자, 지금 형이 병원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통화가 방송 자연스럽게 되는 내용에서 건가요? 보면은 그 형이
첫째 아들이 그 정신병원에 그 외부의 어떤 위협도 피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하고 아주 쉽게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막에서 보신 것 같이 이 무속인이 배후에 있다. 뭔가 부부 사이의 갈등에 어떤 배후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도 어제 남편 허 목사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관심이 가는 건 바로 이 무속인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략 나온 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여성과 친인척 관계다. 그리고 신내림을 통해서 어떤 신딸과 신엄마의 관계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사건 초기에는 이모 할머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수사기관에도 함께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아이들의 아빠 허 목사도 누군가 이 무속인이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음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와이프는 뭐가 쉬지 않는 이상 애들을 그렇게 그런 진술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지 자식이 아니니까 하라고 하겠죠. 무속인인데 이혼소송하면서 뛰어보니까 그러니까 다 합치나 48억이가 다 필요 없던 되더라고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 돈 때문에 거짓말을 시켰는데 거짓말을 한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이 굉장히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이들 역시 어머니가 뭐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뭐 성매매 동원됐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시켜서 한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속인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쇠약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덜컥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마의 진술에 그대로 따라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 수사는 최근에 있었던 그 성매매와 성폭행 관련 여부 수사에서 이제는 이 어머니의 아동 학대 문제하고 그리고 무고죄 여부의 수사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학대하면 때리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소위 이런 얘기를 강요해서 하게 했다는 것. 그걸 정신적 학대 행위로 보고 그 부분도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면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 하시잖아요. 그러게요. 당연히 무고죄로 수사를 해달라고 할 것 같고 만약에 수사해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거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최초의 기사가 나왔을 때 20만 명 정도 리플을 달았을 정도로 국민적으로 관심이 컸었는데 이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언론도 어느 정도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난해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새 모자가 나왔을 때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기자가 처음 던진 둘째 아이, 그러니까 아직 15살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던진 첫 질문이 당시 성행위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달라는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 보면서 이 부모가 부모로서 아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좀 보호막을 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기자회견이 처음부터 가능했는지 참 참담하고요. 아까 일기장을 보니까 14세 그리고 10대 이제 20살을 향해 가는 이 첫째 아들 모두 지금 제대로 그 철자가 틀려요.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두 아이를 구출해야 된다는 생각도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어서 저희도 오늘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또 방송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